your color.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여성주의 현대미술가라고 스스로 명명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충렬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성주의 현대미술가라고 스스로 이제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미술이라고 접하는 것들이 서양의 권력을 가진 소수의 남성들이 본 눈으로 세상을 재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성과 소수자들의 눈으로 본 세상,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 소수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강의가 내 눈으로 나를 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행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거는 알고 있는 것 또는 믿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관심을 끄는 걸 보는데, 그리고 본다는 건 내 눈에 망막에 미친 전부를 민주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선택이 모두 개개인마다 다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보도록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계속 반복 학습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보이도록 계속 강조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도록 배웠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 좀 이렇게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미술이라는 과목이 시각에 대한 다루는 유일한 과목이니까, 물론 시각은 지각하고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박물관에 몇 주 동안 가가지고 일제시대 때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미술 교과서를 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던 게, 일제시대 교과서부터 2008년 교과서까지가 체계가 다 똑같아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수학 공식도 공식만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예, 뭐죠? 그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원리를 알려줘야 되는 건데, 예술 과목을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죠. 예. 그래서 좀 미술사를 다른 방식으로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암기 과목으로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였던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그린 거다, 맞다라고 하는 걸 좀 벗어나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제가 이제, 그쵸? 설명하지 않아도 이분이 신인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남성이다라고 써있지 않거든요. 그쵸? 보신 분 아무도 없죠. 너무 당연하게 근데 남성으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은 이제 유한한 존재니까 나이가 들고 그런 건데, 신은 그러니까 시간성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무한한 존재잖아요. 늙고 말고 이런 게 없죠. 너무 당연하게 노년의 남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를 고민하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노년의 남성들이니까 신을 자신들의 모습으로 그리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네.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외로워 보여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이불을 만든 걸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2장에서 갑자기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소수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은 그림을 통해서만 성경을 익히고, 그리고 소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해주는 것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신이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만든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한테 종속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이 잘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거든요. 뱀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뱀이 암컷이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뱀을 여성으로 형상화해요. 그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해서 구체적으로 재현해서 어떤 내 이데올로기를 넣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여기 보시면 얼굴이 다 똑같게 생긴 거 아시겠어요? 성모 마리아나
천사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중요한 분이니까 크게 그렸을 뿐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으로서의 표식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쵸? 사실 관계 속에서 이게 성모 마리아겠구나. 그런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회가 가까워지면서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별로 부각시키지 않았던 가슴이 엄청 부각돼서 표현되기 시작해요. 그쵸? 확인되시죠? 비교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피에타 상에 이르면 이제 정말 여자여자한 성모 마리아로 표현이 돼요. 이런 작업을 보면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피에타까지만 하고 이제 또 비판적으로 잘 못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상한 점 혹시 없으세요? 아, 맞아요. 성모 마리아가 너무 어리죠? 맞아요. 맞나요? 맞죠.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가 33살이고 신학자들은 36, 7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성모 마리아 나이가 40대 후반, 50 가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얼굴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예. 이런 거를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못 본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우리는 막 르네상스 3대 천재 이러면서 다 뜻이 있을 거야. 오히려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질문을 했대요. 미켈란젤로야, 너 왜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젊게 표현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순결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오래간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약간 동문서답이잖아요. 이렇게 어리게 표현했어? 그랬더니 아름답게 표현하느라고 그랬어? 이런 거예요. 어린 거 이퀄 아름다움 맞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계속 여성들에게, 이제는 남성들에게까지 젊어 보이도록 동안이 제일 칭찬인 거잖아요. 왜 이걸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정답은 몰라요. 또 저의 생각이에요. 이 당시에는, 근데 근거는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인 걸 몰랐던 시대죠. 되게 미개했던 시대고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공적인 언어 같은 걸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여성의 존재 이유는 아이를 낳는 거, 아이를 기르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만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가임기 여성 중에서도 젊을수록 아이를 낳을 기회가 많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10대 초중반 정도가 가장 가치 있는 여성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계속 뒤에 갈수록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는 모습이 10대 중반 정도의 너무 어린 여성으로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랬던 시대니까 그렇다고 쳐도 21세기에 우리가 아직도 이거의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리어 신중심 사회에서 이제 교황권보다 황제권이 그리고 귀족들이 힘이 더 세지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렸던 성경의 이야기를 그렸던 화가들이 이제는 귀족들과 왕들이 주문하는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 그리는 거죠. 여기 이렇게 플라톤이 하늘을 가르치면서 이데아가 어쩌고 저쩌고 땅의 섭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얘기하고 윤리 시간에 우리 외워야 됐던 이 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그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그렸냐면 신이 없어도 지혜로운 인간들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이전에는 성경에 있는 사람만 그려야 됐는데 이제 사람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초상화들이 생기는데 그때 그 초상화 중에서도 이 초상화가 중요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초상화라고 해요. 예수님 같아 보이지 않나요? 맞죠? 예. 이 사람은 뒤러라는 화가인데 자기를 예수님처럼 그렸어요. 그러니까 뒤러의 자아상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그림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예수님처럼 신처럼 그렸다고 해서 이렇게 권능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신과 같은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이 당시엔 뒤러뿐만 아니라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많은 화가들이 특히 미의 기준을 막 앞다투어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여성의 이상적인 비율을
엄청, 엄청 자세하게 막 만들었죠. 예. 막 몇 분의, 몇 등신이어야 되고, 어디 길이가 어떻고, 막 이거를 막 만들었어요. 사람 몸이 다 다른데, 기준을 막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아직도 있죠. 막 인터넷 검색하면 다이어트 할 때, 막 어디 수치가 몇이어야 되고 막 있죠. 아직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거를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었어요. 이 그림도 한 번쯤은 다 보신 거죠. 예. 이 그림이 장르로서의 누드화를 알리는 시작이 되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누드화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제가 해석했지만 너무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 화가들이 신처럼 자기가 창조주가 되고 싶어 하면서 막 미의 기준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에 누드화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이제 하나님이 뭐 천지만물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창조한 걸 보면서 계속 만족해요. 그것처럼 남성 화가들이 여성을 그려놓고, 아름다운 여성을 그려놓고 보기에 심히 좋아했던 거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남성 귀족들이 이 그림 앞에서 보기에 심히 좋아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남성 연대를 다지고 했었으니까요. 네. 이 그림도 보면은 여기 지금 중심이 안 맞아서 옆으로 쓰러지게 그렸잖아요. 그쵸? 이런 게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보티첼리가 엄청 유명한 화가인데 왜 이렇게 못 그렸지? 그리고 못 그린 거를 왜 어떻게 발표했지?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 지금 보티첼리가 그린 방식이 모델을 세워놓고 관찰해서 그린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들을 막 적용해서 상상해서 그렸대. 그러느라고 이제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렇더라도 이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기가 창조주처럼 뭔가 인간은 아름다운 피조물을 만드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더 인기가 많아지고 권위가 올라가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교황청에서 그리라는 대로 성경의 이야기를 그리거나 귀족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이렇게 프랑스 시민혁명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제목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여신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신이면 이분들 남신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민중이고 민중 시민은 다 남성의 얼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은 껴주질 않는 거죠. 여신 춤새가 껴주고, 그리고 여신은 저렇게 꼭 가슴을 노출시키고 있는, 이게 바로 프랑스가 아니죠. 네. 서양의 미술의 문법인 거예요. 이게 되게 오래된 강력한 전통인 거예요. 여성은 너무나 당연하게 대상화되어야 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더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시민혁명을 다룬 그림이니까 이제 진보적인 그림이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죠. 젠더 감수성이 없는.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거를 불편하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도 시민사회가 되면서 드디어 개인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되게 허름한 작은 고흐의 방도 그릴 만한 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이제는 화가들이 자기의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이때쯤에는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게 돼서 이전에는 화가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똑같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거였으면 이때는 그걸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돼요. 현대에 가면 형식에서라도 자유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근법에 딱 맞춰서 그려야 됐다면 이 원근법이라는 게 인간이 신처럼 되게 절대적인 눈으로 질서정연하게 세계를 보려고 하는 체계인데 사람의 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눈 두 개가 초점을 맞추고 주변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받고 기분에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분법적이지 않게 자유롭게 그리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외면하고 무시했던 문명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그럴 때조차 벗은 여성으로 한다는 거죠. 여성은 항상 당연히 대상이 됐던 것들이 서양의 미술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업은 제가 했던 건데 뭐냐면 한국여성 민우회와 같이 용모 난잡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취직하려고 하면 다 용모 단정 이렇게 써 있잖아요. 대체 뭐가 단정한 용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면밀히 막 조사를 했더니 기준이 엄청 까다롭고, 그리고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용모 단정 통과돼서
입사를 해도 막 외모에 대해서 다 지적을 받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발표회를 할 때 제가 했던 퍼포먼스인데 외모 지상교를 만들었었어요. 그 전에 작업에서.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제일 센 종교가 외모 지상교 같은 거예요. 네. 모두 다 외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연마해요. 맨날 기도하듯이 외모를 막 가꾸죠. 그래서 외모지상교를 만들어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외모를 잘 가꿨더니 직장을 얻어서 감사하다라는 이제 외모지상교 재직 감사 예배여서 예배의 형식을 패러디했어요. 제가 그때 이때 머리가 거의 스포츠 머리였는데 가발을 써가지고 좀 웃기게 됐는데 가발 쓰고 정장 처음 입고서 했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이 창세기에 정말 6번인가가 나오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5번에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에 뭔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누군가가 봤을 때 보기 좋아야 되는가? 네. 그래서 시선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상으로서 나보다 초월적인 누군가가 봤을 때 보기 좋은 모습이 되도록 계속 연마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는 보기에 심히 좋은 몸이 여성의 몸만은 아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가 기본이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는 덤이게한 시대여서 여성하고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나눌 수조차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남성, 중년의 남성이 소년의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때에는 아름다운 몸은 남성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만들어도 이렇게 옷을 입은, 그리고 작은 크기로 만들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르네상스 인간형이 되면서 신과 같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남성들이 이제 여성을 피조물로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이 팔 하나를 이렇게 들고 머리 위로 넘기는 건 뒤에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팔을 들면 가슴이 활짝 열리고 노출되죠.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면 가슴이 업이 돼서 더 어린 여성의 가슴처럼 되고요. 그리고 가슴, 심장 있는 곳을 무방비 상태로 더 보여서 정말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만드는 건 거예요. 누구든 언제든 침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그리고 밖에서 눈을 감고 잠자는 비너스가 그려지다가 비너스 상에 이제 유행이 달라지게 된 게 이 그림부터거든요. 이 그림은 왜 갑자기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냐면 귀족의 부인, 그러니까 귀족 부인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결혼할 사람 약혼녀를 대상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어서 눈도 띄웠죠. 눈도 떴어요. 그리고 되게 대저택 안에 들여오고, 그리고 발치에 강아지를 놨어요. 강아지가 가부장제의 순종적인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다란 뭔가 이렇게 이 사람도 귀족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녀들과 그 다음에 지창금 상자 같은 것들을 놓아서 나는 매춘부 비너스가 아니라 나는 급이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림 밖에 자기를 볼 관람객, 귀족 남성을 응시하는 것으로 비너스의 상이 달라졌다고 해요. 시민사회혁명 이후에 개인 주체로서 이 세상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시대의 만해는 이렇게 그렸어요. 너네가 그린 건 사실 비너스가 아니라 매춘부였잖아 라고 하면서 제목도 비너스가 아니라 올랭피아라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매춘부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순종적으로 이렇게 몸을 말고 있었던 강아지 대신에 등을 고추 세우고 있는 검은 고양이, 불길하다고 하는 검은 고양이를 놓고, 그리고 밖을, 그러니까 관람객을 보고 있는데 아까처럼 흘끗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무표정하게 오히려 구경하듯이 빤하게 보고 있죠. 또 지금 많이 유행하고 패션 아이템이긴 하지만 이 초커가 이 당시에는 자기가 매춘부임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발을 신어서 세속적인 거를 더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손님이 가져다 준 꽃다발을 들고 있는 피부색이 어두운 하녀를 놔서 대놓고 이제 나 매춘부야 이렇게 그리게 된 거죠. 이 그림은 인기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네. 이 그림은 특히 미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막 훼손시키려고 했대요. 그래서 높은 데다가 걸어서 간신히 전시를 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뭐 명목상으로는 이 여성이 보는 게 기분이 나빠, 뭐 키도 짤박하고 막 창백하고 못생겼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한 그림이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 당시에 파리의 시민이 200만 명이었는데 매춘부가 6만 명이었대요. 아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고 12만 명이었대요. 6%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인구의 6%가 매춘부였던 그런 상황. 그 당시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파리가 그래서 뭐 타락한 도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성이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로 허락된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기도 하거든요. 이게 최고의 그림이라고 해서 국왕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제 예술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너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회의적인 거죠. 특히 이 그림은 저는 보고 골뱅이라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골뱅이 아세요? 예, 그 안주 골뱅이 말고 과거에 엠번방이 등장하기 이전에 소라넷이라는 남성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 모의하면서 과시하면서 그랬을 때 표적이 되는 여성,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거나 자기네가 약을 먹여서 어쨌든 정신을 잃은 여성을 골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모습인 거죠. 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살롱전을 심사하고 그리고 이 세계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미의 기준을 만들고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미지를 만든 네, 사람들 누구냐? 이 왕립 아카데미는 화가들 중에서도 가장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왕립 아카데미 회원들 다 누구예요? 네, 남성들. 그것도 농민이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 옷을 잘 입은 귀족 같은 남성들. 네. 그래도 이 당시에는 18세기 후반이어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여성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메리 모저하고 앙겔리나 카우프만이라는 두 여성 작가는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고 왕의 초상을 그리고 그래서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대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죠. 말짱이 살아있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서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벽에 붙여버린 거예요. 이거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 당시에는 이 누드 모델과 이 여성 화가들이 한 공간에 있는 건 불법이었거든요, 아예. 그래서 이 여성을 여기에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이 모델을 빼야 되죠. 네, 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델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보시면 여성의 팔다리를 잘라서 토르소로 만든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배에 꾹 누르고 있어요. 여자, 너네는 애 낳는 존재야. 난 애를 낳을 수 있으면 돼. 너네는 자궁일 뿐이야. 이제 자궁이라고 안 하고 포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궁이라는 말 자체가 아들이 들어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궁이라고 하는데 너네는 포궁일 뿐이야. 너네는 보기 좋은 이미지면 되고 애만 낳으면 돼 라고 하는 엄청난 여성 혐오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당시는 그랬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 조판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게 아니라 근데 이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기준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계속 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학문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분과 학문들이 이때 체계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의학에서는 임신을 한 여성은 질병에 걸린 걸로 분류돼요. 질환자로 분류돼요. 그리고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남근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여성은 남근이 없어서 결핍을 가진 존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술 시간에 인체 비례도라고 배웠던 이 그림은 저는 중학교 때 이거 보고도 되게 화가 났었는데 저만 화를 내더라고요. 왜 화가 났냐면 이게 인간의 기준인 것처럼 해놨는데 나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럼 나는 뭐지?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기존의 인간의 기준은 특정 집단이었을 뿐인 거예요. 백인이고 남성이고 비청소년, 비노인, 비장애인, 귀족이나 자본가, 경제력을 갖춘 이성애자, 지식인. 이게 다 교집합이 돼야 정상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르네상스에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어떤 상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21세기까지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르네상스의 이 기준이 뭐 60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육의 기회를 받은 소수자들, 여성들이
자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적인 상상들도 하면서 다른 접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이상형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실제의 내 몸을 받아들인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당연히 변하고 나이 들고 아프거나 장애를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거잖아요. 네, 그걸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인간은 그런 존재이니까. 수잔 웬델이라는 사람이 쓴 거부당한 몸이라는 책은 정말로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문화적 이상화, 대상화, 완벽함에 대한 추구, 몸을 통제하려는 요구의 현재 수준을 집단적으로 영혼이 병든 상태, 현재가 집단적으로 영혼이 병든 상태라고 보며 경험과 현실로부터 소외된 것이라고 본다. 그렇죠. 이게 영어를 번역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와닿잖아요. 네. 지금 다 정말로 병적으로 온 이 사회가 특히 우리나라가 되게 심하잖아요. 외모에 대한. 네. 그 스스로를 막 대상화해요. 다른 사람만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있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투구 같아 보이죠? 예, 고문 도구거든요. 고문사 박물관에 있는 건데 뭐냐면 이름이 스콜드 브라이들이라고 해서 스콜드가 잔소리꾼이라는 뜻이에요. 브라이들이 씌우는 굴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에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성이 관청에 가서 이걸 불려가지고 와서 부인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럼 혀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로 눌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16세기에 있었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18세기까지도 있는 데가 있었대요. 이 스콜드 브라이들이 더 끔찍한 게 뭐냐면 그 잔소리를 한 남성에게 말대꾸를 한 여성 개인에게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효과 있잖아요. 이렇게 집 밖에다가 전시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잔소리꾼이어서 이 벌을 받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이 벌을 받으면 옆에서 애기, 여성, 딸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습을 하겠죠. 엄마처럼 남자한테 대들거나 말대꾸하면 이렇게 되니까 남성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매달아서 개처럼 온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끌고 다녔대요. 그러면 다른 집에 사는 여성들도 저 여자처럼 이렇게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남성에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엄청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현재에도 있죠. 현재에도 남성에게 거역하거나 뭐 꽃뱀이라는 프레임이 쓰이거나 그래서 피해자인데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같이 비난하면서 자기랑 거리 두기 위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제가 요즘 너무 보면서 즐거워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저는 드라마도 너무 불편해서 못 보고 광고도 못 보고 그랬는데 혹시 아세요? 이거? 네.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서 너무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뭐냐면 TV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과거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처럼 이상적인 여성들, 사실 되게 소수의 비현실적인 여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옷을 바꿔 입으니까 다른 신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골키퍼, 그러니까 이 팀이 여러 개 있는데 모델들로만 이뤄진 팀에 골키퍼가 있어요. 이 아이린이라는 모델을 처음 여기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앙상하게 말랐거든요. 근데 진짜 몸을 막 던져서 다 잡아요. 거미손처럼 다 잡고 정말로 몸을 막 내던져요. 막 구르고 뭐 하고. 그래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자기 연습하느라고 모델인데 무릎이 막 시퍼렇게 먹는 거를 자랑스럽게 올리는 거죠. 과거 같으면 예쁘게 보여진 모습만 올렸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정말 실력자거든요. 골키퍼 너무 잘해요. 근데도 보는 사람은 아직도 예쁘다. 자기 보기에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감각들보다 보는 건 더 많은 걸 대상화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감각들은 감각하려고 하는 대상과 감각기관이 접촉해야 감각이 일어나잖아요. 시각은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리모컨 보려고 제가 붙이면 볼 수 없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를 형성해야 시각이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설정하고 유지해야 일어나는 이 시각은 그래서 다른 것들을 대상화하고 지배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인간이 직립을 하면서 다른 동물들처럼 땅을 향해 보고 땅과 가깝고 그렇게 다른 감각들이 발달한 게 아니라 직립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면서 더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행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정말 다른 개체를 대상화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 안에서 후각, 미각, 촉각, 청각보다 뛰어난 시각의 우세함으로 인해 인간은 이제 시각 중심의 문명이니까요. 상호 관계가 약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이 지배하는 순간 육체는 그 물질성을 상실하고 육체가 이미지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험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대상화하게 되는 게 큰데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그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보기에 좋은 몸이 되는 거. 보기에 좋은 대상이 되는 거.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는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를 보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상으로 보고 소외시키는지 사회가 된 거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내 몸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거울로 보고, 거울로 보는 거 이전에 요즘은 핸드폰으로 더 많이 봐요. 그쵸? 제가 이제 자화상 그리는 수업을 자주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하고 자화상 그리는 수업 거울 보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 너무 깜짝 놀라요, 아이들이. 항상 핸드폰으로 찍은 자기만 봐서 핸드폰 렌즈가 엄청 왜곡돼 있잖아요. 핸드폰 렌즈가 계속 변화해서 점점 원근법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서양 기준으로 예쁘게 보이는 그리고 필터로 막 이렇게 보정이 되면서 현실의 자기 모습하고 완전 다르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으로 본 자기의 모습을 외부의 기준으로 만족스럽게 한 다음에 이제 막 푸사도 올리고 SNS도 하잖아요. 자기라고 착각하고 행복해 하면서. 근데 거울로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핸드폰이 아니라 거울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리고 보기 이전에 나로서 접촉하고 만지고 감각하고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 눈으로 나를 보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내 눈이 어떤지를, 내 눈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눈으로 나를 본다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나를 느끼는 게 필요한 거 아닐까. 내가 나를 느낀다는 건 사실은 내가 나를 돌보아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실은 남성들도 자기를 되게 소외시키게 되잖아요. 신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해내야 되는 어떤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도구화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대상화되고 남성은 스스로를 도구화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해야 내가 정말 나로서 내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경하고 판단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을 쉽게 심판자, 신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 앞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조금 성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열심히 성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처럼 완벽하고자 하는 지배 통제의 욕망이 학습되고 사실은 주입된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계속 배워온 것이잖아요. 그런 걸 각성하면서 나의 완벽하지 않은 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서 내 몸을 분리시켜서 대상화하는 보기 말고 내 몸을 나로서 느끼면서 여러분과 또 다른 좋은 기회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Play your color.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미디어 센터 내일.